함수의 그래프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차 함수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3차 함수로 되어 있는 함수들은 미분을 하게 되면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도함수의 개형부터 확인을 해야지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하나의 실근, 즉 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도함수는 항상 부호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죠. 부호.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생각을 해줘가지고 위에는 풀마풀,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모든 구간이 다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림을 내려가지고 요 f'x인 도함수를 가지고 fx의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먼저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증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인 부분은 감소가 되다가 다시 또 증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파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거고 베타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우리 값을 알아야지 우리 y축 또는 x축을 어디다 그림 그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알파에 대한 극대값이 4라고 되어 있으면 x축보다 4칸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한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면 우리 x축은 대략 4랑 마이너스 3 사이인 여기에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도함수의 개형을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가 우리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부호가 달라진다면 걔는 그 값을 가지는 거고 극대값일지 극소값일지 확인한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주면 좋은 것들이 x절편과 y절편까지 구해주면 좋죠. 근데 보통은 x절편은 못 구하고요. y절편 가지고 그림을 조금 더 보완해주면 좋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도함수가 이렇게 하나의 실근을 가졌을 때에는 증가하다가 증가하는데 요 알파라는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그림 자체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요 알파의 점에 대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 x축과 y축을 어디다가 잡아야 되는지까지는 다 알려줄 거고 지금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예정이다 라고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에는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텐데 우리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안 되면서 계속 증가하는 형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형식의 도함수였지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도함수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개형에 대해서도 3차 함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감소하다가 감소하지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그 다음은 감소하다가 마풀마가 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고 그때 알파의 값과 베타의 값이
극대값,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4차 함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4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 4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 그래프의 개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요거를 다 알려주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로 그려야 될지만 생각하는 방법 요것만 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4차 함수는 도함수가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도 그림 그려질 수 있고 다음은 세실근을 가질 수도 있으며 다음은 이런 식의 중근을 가져도 우리가 이런 식의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중근을 아예 가지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형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확인하면서 갈 거고요. 먼저 f'x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fx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값을 알파, 여기의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파에 대한 x축과 다시 y축과 평행한선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f'x에 대한 부호를 가지고 fx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했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러면 알파였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베타였을 때는 극소값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베타에서는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요거 다음 단원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요런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는 요런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는 여기의 값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였을 때 극소값을 가지고 우리가 극소값 구한 다음에 x축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그림 그려주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f'x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근을 확인해 주었을 때 다시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다가 다시 또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알파에서 극소를 가지고 베타에서 극대, 감마에서 극소를 가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은 f'x가 다음과 같을 때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그려줬을 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알파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동시에 알파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베타는 극값이 아닌 거니까 최대값도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음 f'x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얘도 감소하다가 감소하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은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려진다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리고 이 3차 함수가 지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우리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면 얘가 지금 그림이 반대로 그려지게 되겠죠. 한 번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풀마의 형태가 되면서 f'x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고 위에서 그려진 그래프의 개형과 반대로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 3차 함수의 극값과 도함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다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위에는 극값을 가지는 경우고요, 밑에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예요. 극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돼요. 요 두 가지는 꼭 외워주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위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먼저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며, 마지막은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실근을 가지게 되면 풀이 생기면서 우리 하나의 값에 대해서는 극대를 가지고 베타라는 근에 대해서는 극소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극값을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증가하다가 증가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대값도 극소값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 그래프의 같은 경우도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거니 우리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는 2차 방정식에, 다시 도함수가 2차 방정식일 텐데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대부분 다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f'x 도함수가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 4차 함수의 극값과 도함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차 함수는 좀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별표를 좀 많이 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을 때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데,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다시 4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우리 도함수인 3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근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은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 최고차항이 양수인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음수인 거는 너무 당연하게 따라오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였을 때를 꼭 잘 기억해 놓고 있어 주세요. 우리 집중해 줘야 되는데 4차 함수는 항상 극값을 가져야 돼요. 극소값이든 극대값이든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는 항상 극소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을 때는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총 3가지로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호를 판단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3개의 실근이 나왔을 때에는 알파였을 때 극소, 베타였을 때 극대, 감마였을 때 극소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중근을 가졌을 때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요 알파라는 값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나중 가서 배우겠지만 요거를 변곡점이라고 할 건데, 이 변곡점은 나중에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베타에 대해서는 극소를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잠깐 표현하면 마이너스였다가, 즉 감소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감소, 감소, 증가. 그래서 이 알파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곡점이 되는 거고, 우리 변곡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극대는 가지지 않고 극소만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fx가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극소는 무조건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은 허근을 가졌을 때, 허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졌을 때가 되는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이 값에 대해서, 베타라는 값에 대해서 극소를 가진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x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에 대해서는 항상 극소값을 가지는데, 문제에서 fx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첫 번째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의 3차 방정식이, 다시 도함수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지만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다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다, 즉 극소값만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f'x인 3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그림으로 판단을 했었죠.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개념을 꼭 잘 기억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 때 요런 개념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을 때에는 그래프를 거꾸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해보도록 합시다. 필수 1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fx의 도함수인 f'x부터 구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15x 다음은 1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5x 4가 나온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f'x의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f'x는 부호만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된다면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다시 또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fx는 y절편 구하게 되면 y절편은 0, 다시 y절편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좌표로 표현하면 0,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먼저 x의 값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은 여기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x가 0이었을 때에는 y축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y축이 여기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x가 마이너스 4였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의 극대값과 극소값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극대값 써주고 f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거 찾아주게 되면 요 f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16이니까 8에다가 15 곱하면 120, 그 다음은 마이너스 48, 다음은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2에다가 플러스 2 해주면 110, 계산하면 10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인 f의 마이너스 4가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극소값인 f의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 그러면 지금 여기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여기의 함수값이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y절편까지 한번 찍고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0이었을 때 y절편이 2가 되는 거니까 대략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는 거고, x축은 요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점에 대해서 극대값, 요 점에 대해서 극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면서 y절편인 2를 지나게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였을 때,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 그 다음에 y절편을 가지고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이 그래프의 실근이, 즉 이 4차 함수, 다시 3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생기는 거니까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꼭 여러분들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fx가 마이너스 4 다시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이니까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 4x의 값이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4x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합차공식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f'x부터 구하게 되면, 그림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1 하나, 0 하나, 1 하나를 근으로 가지면서 마지막이 내려가는, 즉 마지막이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림으로 3차 함수 그리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x가 다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극대를 알 수 있는 거고, 0이었을 때 극소, 1이었을 때 극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극대값과 극소값 먼저 구해주고 갈게요.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3 계산하면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 나오는 거니까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극대에서 점 하나 찍고 극소에다가 점 하나 찍고 극대에다가 점을 찍는데, 이 극대값은 지금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극소값은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축은 세 칸 밑에인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고, x가 0이었을 때에는 y축이 된다라는 것도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깔끔하게 다시 그려주게 되면 극대였다가 극소였다가 극대였다가 극소였다,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림으로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값은 4, 여기서의 함수값은 3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x의 값 마이너스 1, 0, 1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필수 1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인 f'x는 0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도 도함수인 f'x를 구한 다음에 이 f'x가 0이 되는 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문제 풀어보자면 f'x가 3a x제곱, 그 다음 12x에다가 15-3a 되는 거고, 여기서의 판별식 구해주게 되면 4분의 d 공식으로 갔을 때 절반의 제곱인 36에다가 마이너스 3a, 15-3a 써준 게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36
45a, 그 다음 9a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9로 나눠주고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a-1 하나, a-4 하나가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얘는 큰 작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a는 1보다 작고 또는 a는 4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거 잘 봐야 돼요. 3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가 0이 아니다를 또 추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 a가 1보다 작다에 대해서 범위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한 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x축에 대해서 1과 4를 기준으로 1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라고 할 건데, 우리 0을 제외시켜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의 범위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로 나왔을 때에는 꼭 잘 확인하고 문제 풀어주세요. 다음 2번. 2번도 똑같이 도함수를 먼저 구해주면 도함수는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4분의 d 공식을 쓰면 k제곱 플러스 9k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사이값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끝이 납니다. 필수 19번. 함수 fx가 다음 범위에서 극소값을 갖고 다음 범위에서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근해판별이라는 건데 부등식 파트의 개념이에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배웠을 때는 얘를 함판대라고도 배웠었어요. 함은 뭐냐? 함수값의 부호고, 판별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대는 대칭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세 개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f'x부터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얘는 2차 함수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극소값과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네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위로 블록인 함수를 그림 그려주면 이렇게 하나의 근과 하나의 근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마풀마 생각해주고, 극소값은 지금 다시 극소값은 x가 알파였을 때 극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여기에 0과 여기에 1이라는 값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보다 큰 값에 대해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x가 0이었을 때 f'x의 값은 다시 이 x가 0을 f'x에다가 대입해주면 지금 함수가 x축 밑에 교점이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f'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은 f'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x의 값 1이었을 때 대입해주면 x축보다 지금 위에 있으니까 우리 양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fx, 다시 f'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나오고 그게 0보다 작다. 두 번째는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밑에 다시 위에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밑에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1, 2에 1, 3 써주고 위에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를 쓸 수가 없죠. 지금 요 3이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1, 2에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 하나 2a 마이너스 3 하나. 그러면 얘는 큰큰 작작 되는 거니까 2분의 3 여기서는 2분의 3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수직선으로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1 하나랑 2분의 3 그 다음에 0 하나가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리고 2분의 3보다는 크다. 두 번째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통범위는 요 범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은 2번.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f'x부터 구해주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6kx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을 쓰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쓰고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중근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없으니까 극대값도 극소값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알파랑 베타랑 근을 가지는 건데 그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럼 먼저 한판대로 생각해주면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였어요. 그러면 함수값의 부호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도 양수, f'1 집어넣은 것도 양수가 된다라고 첫 번째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근데 얘는 굳이 다시 판별식. 판별식은 우리가 먼저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4분의 D공식으로 썼을 때 9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3에다가 3K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얘도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고 마지막 대칭축. 대칭축은 지금 요 가운데가 되는 거고 그 가운데는 2a분의 마이너스 b 생각해주게 되면 x가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부터 생각해주면 f'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다시 플러스 3에 마이너스 6k 이렇게 식이 나오고 걔가 0보다 크다. 넘어가면 9k가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k는 9분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다 먼저 해준 거고 그 다음 f'1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게 되면 대입했을 때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그럼 3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하나, 이렇게 두 번째 하나 찾았고
그 다음 판별식 해석해주면 얘는 9K제곱 플러스 9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약분까지 해주게 되면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판별식 생각해주게 되면 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판별식 해석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음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지금 0보다 크다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요 두 번째 판별식은 해석을 했을 때 모든 실근이 된다.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다시 K의 값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 마지막은 대칭축인데 대칭축은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게 되면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이런 식의 그림이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지고 위치 바꿔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대칭축에서 하나, 그 다음에 함수값의 부호에서 2개 찾은 다음에 이 3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 하나 써주고 9분의 4니까 여기 하나 써주게 되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 다음 9분의 4보다 작다. 마지막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요 세 개의 공통범위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K의 값은 9분의 4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끝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발전 2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첫 번째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랑 두 번째는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인 f'x가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는 f'x가 0이라고 했을 때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된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fx에 f'x부터 써주게 되면 4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 4ax가 되는 거고 우리가 x로 묶어주었을 때 다시 4x로 묶어주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 그림은 지금 0을 근으로 무조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실근을 더 가진다라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마플마플 되는 거고 우리가 0에서는 극소 요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에 대해서 각각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극대값을 가지려면 무조건 3개의 실근을 가져야지만 극대값을 가지는 거고 만약에 그림이 중근을 가지거나 0은 실근으로 가지면서 중근으로 가지거나 또는 0을 실근으로 가지면서 허근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고 밑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항상 0에서만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문제는 f'x가 0이었을 때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f'x가 0이었을 때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함수 찾았으니까 이 도함수를 해석할 건데, 먼저 1번부터 보자면 극대값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미 4x니까 x는 0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는 거고, x가 0이라는 근을 가진 거고요. 그 다음 2차 함수에 근이 2개 나와야 된다.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근이 x는 0이라는 근을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0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해줘야지 세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x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석해주게 되면 판별식인 9-4a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0을 대입했을 때 a가 나올 거고, 그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넘겨가지고 a는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a는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주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4분의 9보다 작다에 대해서 0을 포함하면 안 되는 거니까 범위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바로 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거니까, 즉 우리가 극소값만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세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중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또는 허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다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또는 x는 0을 근으로 가져도 어차피 여기서 0이라는 거를 근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 0으로 근을 가진다면 중근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미 3차 함수가 세 실근을 가질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3차 함수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전체 범위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의 범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다시 a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죠. 우리 범위로 여기서 색칠을 해보게 되면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 된다라고만 해주면 끝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